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11회 편입니다. 매번 건축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고 힘든 건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듣고 해야지만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지 건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또 만일에 직영을 하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를 샀을 적에 거기다 건축물을 지은다고 했을 때 내가 직영으로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을 시켜서, 아니면은 업자를 선정해 갖고 그 업자한테 다 이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영을 해도 문제고 또 건축업자에 대해 다 맡긴다 해도 그게 또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예상을 평당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욕심이라는 게 생겨. 사람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자재가 자꾸 욕심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축의 디테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 조금 유튜브에서 본 얘기, 아니면 남의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생겨요. 근데 건축이라는 건 한 번 또 잘못해 놓으면은 또 원상태를 복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는 것은 진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은 나도 직접 직영으로 내 집을 4번을 접었는데 아직도 제가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전문가인 나도 만족을 못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지은다고 만일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실수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만일에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맡기면은 편하긴 해요. 그 실수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업체의 마진,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600을 잡았다 그러면은 600만 원에 끝나면 좋은데 업자들은 그렇게 안 끝나요. 대부분이 추가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엔 얘기를 안 해요. 추가 공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추가, 저것도 추가, 저것도 추가, 막 이렇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버가 되니까 막 언쟁이 많이 생기고 서로 좀 다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대지를 사게 되면은, 대지일 경우에는 전용이 필요 없습니다. 전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건축 허가를 하든 할 경우에는 요런 개발 행위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발 행위서가 있는데, 이 개발 행위서에는 그냥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행위서에는 내가 어떻게 시공을 한다는 정확한 도면까지 이렇게 나와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계 도면에 반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주문을 띄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 행위서를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계라는 걸 내게 됩니다. 착공계를 내면은 착공계를 낸과 동시에 공사 개시 명령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회기 공사
실명제 안내판이라래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요 개발 행위를 관해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하고 고지하고 주변에다가 내가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적 등본을 띱니다. 띄면 이렇게 딱 표시가 나와요. 내가 몇 번지에 몇 호에 몇 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래서 어느 땅에 어느 위치에 돼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인허가 사무실에서 해줘요. 대행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직영을 해가지고 처음에 골조를 뭘로 할 것이냐, 뭐 시멘트 철콜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철근, 아니면은 뭐 H빔 또는 조리식 판넬, 목조주택, 뭐 황토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하게 되면은 골조를 제일 중요히 정해야 되고, 두 번째, 외장을 뭘로 할 것이냐. 외장이 제일 중요해요. 내장보다 외장이 더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총 건축비의 70%를 땅에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땅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려도 내진 설계가 돼 있느라고 위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돈을 많이 안 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진이 없기 때문에 땅에는 투자를 얼마 안 해요. 10%밖에 안 해요. 나머지 90%를 건물에 다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 인테리어에다가 내장에다가 거의 10%는 이 기초공사에다 집어넣고, 외장에는 20% 놓고, 그 다음에 70%를 인테리어에 집어넣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추위도 막고 더위도 막고, 또는 이 사계절을 나잖아요. 우리 이제 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아파트는 뭐 좌우 아래 위에서 다 단열을 해주기 있기 때문에 추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벌판에 혼자 딱 서 있기 때문에 삼시사방에서 외기라 그러죠. 외부 기운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업자에게 집을 맡기던 내가 짓던 간에 외장재만큼은 진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외장재 또 바꾸면 될 거 아니냐. 다른 거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내장은 쉬워요. 왜냐면 안에서 다 키 닿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벽지를 바꾼다든가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외장은 그렇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지난번에 못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한 번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 FF 보드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FF 보드라는 것은 우리가 외단열재로 쓰는 겁니다. 주단열재가 아니라 외단열재인데, 요거 오늘 보여줄 것은 이것에 대한 내화성 또는 온도를 전달하는 게 어느 정도 온도를 전달하느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직영을 하든 직영을 하시든, 직영을 하게 되면은 요런 거 꼭 쓰시는 게 좋고, 만일에 업자를 정해서 그 업자한테 이걸 맡기면 요걸로 꼭 써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FF 보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토치로, 이 굉장히 셉니다. 이 온도가 놓으면은 보통 이 온도가 한 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가열을 하느냐, 5분 이상 가열을 합니다. 계속 가열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산불이 나면은 집이 전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장재가 이 불연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이 열화상 카메라로
열이 없는 데를 보면은 파랗게 나오지만 열이 있는 데로 가게 되면은 보면은 이렇게 뻘겋게 나오죠. 뻘겋게. 지금 여기 온도가 보이시나요? 800, 잘 안 보이시나요? 800도 정도, 857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놓고 한번 반대를 한번 접을게요. 이 반대편을 접으면은 몇 도냐? 25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여기다 놔도 불연제이고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만지면 이제 차가워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온도는 지금 700도. 지금 이 온도가 엄청 뜨거운데 이 온도가 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열재, 이거 외단열재거든요. 이게 외단열재고, 요게 외부고, 여기 외부고, 요게 내부입니다. 여기 이제 뭐 편백을 붙이던 벽지를 붙이던 이제 내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외부에 바로 이게 붙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보드 위에다가 스타코플렉스, 이게 돌같이 이제 천연 돌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로 마감 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외단열이고, 그리고 이게 열어보면은 여기 주단열재가 또 있습니다. 이게 140mm가 들어가는 주단열재. 이게 수성연질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왔을 적에는 내부 단열재로는 이거를 완피를 치느냐 투피를 치느냐에 따라서 단열이 달라져요.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우리나라처럼 기후 변화가 아주 추울 때와 아주 더울 때와 기후 변화 차이가 약 50도가 납니다. 추울 때와 더울 때. 그럼 그 50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이 단열재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맡길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는데, 이제 믿고 맡기실 수 있으면 업자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직접 직영을 하시려면은 많이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조금 실패할 각오를 하시고 한다면은 돈도 좀 직영을 하는 게 업자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절약될 수 있거나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오늘은 이 단열재, 외단열재, 그다음 직영과 건축업자한테 맡기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맥과 지형, 그러니까 집터겠죠.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